책 읽기 딱 좋은 밤, 책밤. 준디와 함께하는 8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전국에 있는 먹장분들, 먹개비분들, 그리고 맛집 컬렉터분들한테 진짜 좋은 정보가 될 만한 노포 가게들이 쫙 모여있는 책을 소개해드렸잖아요. 오늘은 마찬가지로 음식과 관련된 책인데 이번에는 조금 더 깊이 있게 음식과 한 사람의 이제 인생이 얽힌 그런 에피소드가 같이 녹아져 있는 에세이를 한 권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음식을 좋아하시거나 아니면 특히나 나는 먹는 것에 있어서는 정말 진심이다 하시는 분들은 재밌게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권여선 소설가의 음식 산문집 오늘 뭐 먹지? 라는 책입니다. 제목이 너무 귀엽죠? 예, 일단 오늘 뭐 먹지? 하니까 진짜 이 안에는 뭔가 다양한 음식들에 대한 소개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그런 사파들이 너무 귀여워가지고 좀 확인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 책은 제가 진짜 지금까지 이제 살면서 읽었던 책 중에 진짜 열 손가락 안에 꼽는 너무 좋은 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이유가 이 책 같은 경우에는 우선 소재 자체가 정말 가볍고 쉽게 접할 수 있고 또 안에 내용들이 재밌어서 평소에 책을 좋아하지 않으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이 책은 정말 부담 없이 볼 수 있는 그런 즐거운 책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혹은 나는 책을 좀 평소에 많이 읽는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이 소설가님께서 표현 자체를 굉장히 풍부하게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안에 있는 문장들이나 이런 것들이 보고 있으면 약간 감탄이 들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평소에 책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이 책을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실제로 제 주변에 책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이나 책을 좋아하는 사람들한테 누구한테라도 선물을 굉장히 이 책을 많이 했어요. 많이 했는데 받는 사람들마다 굉장히 만족을 해서 이 책 진짜 나도 재밌게 읽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공감을 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오늘도 미식 여행을 한번 떠나볼게요. 우선 이 책 같은 경우에는 차례를 보게 되면은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리고 환절기 이렇게 크게 5가지로 나뉘는데 그 계절에 맞는 또 음식들과 에피소드로 이제 모아져 있어가지고 그 계절에 맞춰서 읽는 것도 재밌는데, 또 봄 같은 경우에는 그 작가의 어린 시절에 얽힌 추억들, 그러니까 청춘이라는 게 또 어린 시절이랑 연관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묶어서 이제 또 얘기를 해서 그런 부분들도 저는 굉장히 보는 재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봄, 여름, 가을, 겨울에서 간단히 하나씩 정도만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사실 하나하나 너무 이제 좋은 에피소드들이고 제가 좋아하는 음식들이었어가지고 좀 꼽기가 어려웠는데, 일단 봄에서 제가 만두다운 만두라는 파트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로 갈게요. 글을 정말 잘 쓰세요. 제가 첫 문단만 보고도 이 파트는 너무 재밌겠다, 무조건 읽어야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한번 낭독을 해보겠습니다. 세상에 만두를 안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는 걸 알고 내가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모른다. 어떤 음식이든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싫어하는 사람이 있는 게 당연한데도 그게 만두인 경우에 한해서는 내 이해력이 딱 정지하고 만다. 어떻게 만두를 좋아하지 않을 수가 있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 만일 그런 사람이 있다면 시판되는 냉동만두나 포장마차에서 파는 속이 한 티스푼 정도밖에 안 들어간 피투성이의 만두밖에 먹어보지 않은 사람이 분명하다. 집에서 빚은 만두나 장인이 만들어 파는 수제 만두를 못 먹어본 사람이 틀림없다.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 만두에 관한 한 누가 뭐래도 나는 단호하다. 기본적으로 만두는 매우 맛있을 수밖에 없는 음식이다. 이건 변하지 않는다. 만두가 맛없어지기 위해선 굉장히 만두스럽지 않은 일이 벌어져야 한다. 만두스럽지 않은 일이라는 게 뭘진 모르겠지만 저는 이거 보자마자 일단은 어마어마한 만두 얘기가 펼쳐지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 뒤에 내용이 너무 궁금했는데, 그 뒤에 내용은 간단히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이 처음 이제 만두를 먹었던 그 기억은 아니고
이 소설가님께서 대학생 시절에 이제 열심히 이제 공부를 하다가 시험 기간에 열심히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다가 도서관에서 이제 공부를 마치고 집으로 가는 길에 선배들을 만난 거예요. 근데 그 선배들도 마찬가지로 공부를 열심히 하고 나온 사람들이었어서 아, 우리 오늘 열심히 공부했으니까 약간의 보상으로 뭐라도 먹고 들어가자.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온 거죠. 그러니까 이제 소설가님은 당연히도 아, 나는 진짜 뭔가 맛있는 안주에다가 이렇게 소주를 한 잔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선배들이 우리 분식집을 가자. 분식집에 가서 만두를 먹자. 이제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그래서 웬 만두지? 왜 우리 맛있는 안주에다 술 한잔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제 이런 생각을 하면서 따라갔더니 이제 거기서부터 또 얘기가 펼쳐집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나 역시 선배들은 선배들이었다. 괜히 화투쳐서 선배가 된 게 아니었다. 왕짱구 분식에 들어가 자리를 잡고 앉자 한 선배가 큰 소리로 찐만두 3인분을 시키더니 다른 선배에게 물었다. 일단 시작은 시원한 막걸리로 하는 게 어때? 좋아. 막걸리부터 일잔하고 소주는 그 다음에 먹자고. 다른 선배가 흔쾌히 동의했다. 오, 멋진 선배님들이시여. 분식집에서도 술을 파는 줄 몰랐던 이 어리석은 후배를 용서하시길. 이러고 나서 이제 정말 장인들이 빚어주는 그 맛있는 만두에다가 막걸리와 소주를 정신없이 먹었다라는 얘기였습니다. 근데 이렇게 쭉 보다 보면은 그 안에 되게 디테일한 내용들이 있어요. 특히 이제 왕짱구 분식에서 일하시던 그 사장님이랑 사모님 같은 경우에 어떤 식으로 분업을 해서 예쁘게 만두를 만들고 효율적으로 만드는지 뭐 이런 얘기와 만두 안에 그 맛들이 어떻게 돼 있었는지 뭐 이런 표현들도 너무 좋았는데 이 책에 제가 너무 좋았다는 거는 끝에 되게 여운을 주더라고요. 항상 파트마다. 그래서 이제 이 만두다운 만두 파트는 어떻게 끝나는지 제가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왕짱구 분식은 없어진 지 오래이다. 지금은 70대가 되었을 그들 부부는 어디서 무얼 하고 있을까? 그리고 오래전 내게 큰 깨달음을 주었던 그 선배들은 또 지금 어디서 무얼 하고 있을까? 고작 나보다 2살밖에 많지 않았는데도 그 당시 내 눈에는 모르는 게 없어 보였던 잘 빚은 만두처럼 적당히 미끈하고 적당히 쫀득했던 그들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그쵸. 그 시절에 맛있게 만두를 먹고 소주 일잔을 했던 분들이 지금은 이제 연락을 하지 않고 어디에서 어떻게 지내는지도 모르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식으로 마무리가 되는데 사실 이런 경험은 다들 많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아마 보다 보면은 꽤나 몰입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제가 어렸을 때 남자 중학교, 남자 고등학교를 나오면서 카페라는 곳을 단 한 번도 가보지 못했어요. 그리고 이제 20살이 되고 나서부터 처음 카페를 갔는데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먹었던 음식들이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애기였을 때 뭐 처음으로 초콜릿을 먹었던 순간, 뭐 사과를 먹었던 순간, 그때도 굉장히 충격적이었겠죠. 근데 그 기억은 지금 저한테 없잖아요. 근데 20살이 넘었기 때문에 이제 그 기억이 아직도 생생한데 처음으로 이제 갔던 카페에서 그때는 커피 맛을 전혀 모르더라. 커피를 시키진 않았고 약간 그래도 만만해 보이는 커피 바로 밑에 있었던 메뉴 중에 녹차 라떼를 시켜서 먹었는데 제가 녹차는 먹어봤지만 녹차 라떼는 또 처음이었잖아요. 딱 한 입 먹었을 때 그 특유의 달콤함과 그리고 그 우유의 약간 고소함과 그리고 끝에 그 녹차가루 특유의 약간 쌉싸름한 맛이 있잖아요. 이게 한 번에 들어오니까 너무 충격적이더라고요. 세상에 이런 음식이 있구나. 이런 맛이 있구나. 근데 이제 괜히 촌스러워 보이긴 싫으니까 이제 앞에 친구들이 있을 때 티를 내진 않았는데 저는 그래서 그런지 아직도 그때 먹었던 녹차 라떼 맛은 정확하게 기억이 나요. 지금이야 뭐 아메리카노나 이런 더 쓴 커피류를 더 즐겨 찾긴 하지만 제가 어렸을 때 맛있게 먹었던 녹차 라떼의 기억은 아직도 있고 근데 그때 당시에 저와 같이 카페를 가줬던 저의 그런 소중했던 친구들은 저도 작가님처럼 이제는 연락도 하지 않고 어디에서 어떻게 지내는지도 모르는 그런 존재들이 됐는데
작가님이 이렇게 써주신 덕분에 저도 오랜만에 그 친구들을 머릿속으로라도 한번 떠올렸던 기회가 되는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본 부분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옛날 에피소드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또 그런 나의 이제 경험들을 같이 떠올려 보는 재밌는 시간들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번에는 봄을 건너서 지금의 계절과 같은 여름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름에도 맛있는 음식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저는 이 작가가 밑반찬 부분들에 대한 얘기가 있었어가지고 115페이지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름나기 밑반찬 열전이라고 되어 있고요. 너무나도 맛 표현을 잘 해주셔가지고 제가 이 부분, 앞에 부분 좀만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매운 걸 즐긴다고 여름 내내 깡장이나 고추작물처럼 독 오른 음식만 먹고 살 수는 없다. 여름엔 밥해 먹기가 쉽지 않은데 불 앞에서 일하기도 힘들지만 그렇게 고생해서 기껏 만들어 놓은 음식도 급속도로 상해버리니 문제다. 나는 주로 아침에 간단히 국에 밥을 말아 먹는데 여름에는 더운 국이 싫으니 찬물에 밥을 말아 먹는다. 그러자니 곁들여 먹을 밑반찬이 몇 가지 있어야 한다. 덥고 만사 귀찮을 때 냉장고에서 꺼내기만 하면 먹을 수 있는 여름 밑반찬 몇 가지를 소개하겠다. 더위에 몸이 휘지 않으려면 단백질 보충이 필수적인데 가장 요긴한 밑반찬은 소고기 장조림이다. 나만의 비법 같은 건 없고 여름이니 좀 짭짤하게 졸이고 삶은 달걀이나 꽈리고추를 넉넉히 넣는다. 장조림을 꺼낼 때 접시에 잘 나눠 담으면 3가지 반찬을 꺼낸 착시 효과가 난다. 영양 보충에 도움이 되는 또 다른 밑반찬으로 명란젓이 있다. 솔직히 사시사철 먹고 싶지만 비싸서 못 먹고 여름에라도 먹어보려고 주문한다. 나는 명란을 살 때 백명란과 파지명란 두 종류로 산다. 비싼 백명란은 한 쌍씩 랩으로 곱게 싸서 유리그릇에 담아 냉동실에 넣었다 먹고 싶을 때 바로 꺼내 사각사각 썰어 다진 파와 참기름을 뿌려 구운 김에 싼 밥 위에 얹어 먹는다. 이때 밥은 아무리 여름이어도 따뜻해야 좋다. 따뜻한 밥 위에 셔벗처럼 섞이는 언 명란의 맛이 기가 막히다. 오이지 무침도 여름 내내 떨어뜨리지 않고 해먹는다. 오이지 무침의 생명은 탈수인데 어지간한 여자 악력으로는 절대 꼬들꼬들한 오이지 식감이 안 나온다. 옛날에 우리 어머니는 죽을 힘을 다해 오이지를 짜다 아이고 이러다 손목 다 나가겠다 이러며 음식용 짤순이가 있는 작은 어머니를 그렇게도 부러워했다. 나도 늘 시장에서 오이지만 보면 살까 말까 망설이며 손목이 시큰거리는 증상에 시달리곤 했는데 어느 날 꾀를 내어 오이지를 짜던 배포자기를 그대로 펼쳐 냉장고에 넣고 서너 시간 말렸다 묻혔더니 제법 꼬들한 맛이나 한동안 그렇게 했다. 요즘엔 애인에게 부탁한다. 애인이 인정사정 없이 쥐어짠 오이지는 꼬들꼬들을 넘어 오독오독하다. 정말 내 애인이라서가 아니라 이 친구 악력 하나는 타고났다. 그러니 날 놓치지 않고 잘 붙잡고 사는 것이지 싶다. 약간 끝이 애매하네요. 예. 그쵸? 네, 남자친구 얘기로 갑자기 넘어갔습니다. 근데 저는 밑반찬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여기서 저는 읽으면서도 약간 침이 고였는데 특히 오이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여름에 입맛 없을 때 진짜 그 특유의 시큼하면서도 짭짜름하고 무엇보다 딱 씹었을 때 아삭하니까 그 아삭한 게 뭔가 약간 더위를 날려주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그냥 씹고 있으면 약간 뭔가 느낌이 시원해지는 느낌? 이런 게 들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좋은데 그게 있어요. 제가 지금부터 약간 코너 속의 코너 느낌으로 과학과 관련된 얘기를 하나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어렸을 때 나물 반찬 별로 안 좋아하는데 나이를 먹어가면서 이제 나물 반찬들을 굉장히 좋아하는 경우들이 많이 생겼잖아요. 근데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뭐 어렸을 때 콩장이라던가 뭐 가지 무침이라던가
이런 것도 별로 안 좋아했는데 지금은 그냥 거리낌 없이 먹고요. 뭐 시금치라던가 뭐 콩나물이라던가 뭐 너무 좋아합니다. 근데 이게 왜 그럴까 고민을 해보고 찾아봤는데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과학적인 영역이 있더라고요. 특히 뇌과학과 연관이 있었는데요. 우리 인간은 이제 다 세포를 갖고 있고 이 텔로미어라는 세포가 있는데 이 텔로미어라는 세포는 시시각각 계속 세포 분열을 합니다. 근데 인간의 나이로 만 25세 이전까지는 이 텔로미어가 분열을 할 때 더 길어진다고 해요. 그러니까 성장하는 존재인 거죠. 근데 너무나도 슬프게 만 25세가 넘어가면은 이 텔로미어가 분열을 할 때 더 짧아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생물학적으로는 만 25세 이상이 되면은 인간은 사실상 이제 죽어가는 존재가 된다고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럼 이때부터 정말 놀라운 일이 펼쳐지는데요. 내가 죽어가는 존재가 되면서 나한테 필요한 영양소들 있잖아요. 그 영양소를 갖고 있는 음식들을 봤을 때 내 뇌가 바로 이 음식 맛있는 거야. 이 음식을 먹어야 돼. 이런 식으로 신호를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내가 옛날에는 분명히 잘 안 먹고 좋아하지 않은 음식이었는데도 지금 내 몸에 그 영양소가 딱 필수적으로 필요한 음식이 눈앞에 있다고 하면은 뭔가 맛있어 보이고 실제로 먹었는데도 생각보다 너무 맛있는데 라는 생각이 이제 드는 거죠. 그러면서부터 또 많이 먹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뿐만 아니라 저희 부모님 세대도 마찬가지로 얘기를 하는 거 들어보면은 어렸을 때 나물 반찬 되게 싫어했는데 지금은 너무 좋아해. 이제 어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신 걸 들어봤을 때도 이런 과학적인 또 근거가 있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작가님이 이렇게 밑반찬 얘기를 해주셨는데 저도 이걸 보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는 밑반찬이 백김치 종류인데, 그러니까 원래 이제 저희 집에 있는 그 김치를 물에 헹군 다음에 그걸 이제 먹기 좋게 썰어서 이제 그 위에다가 참기름이랑 청양고추 썰은 거랑 이제 이런 걸 올린 다음에 잘 비벼줍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딱 먹으면은 저 진짜 여름에 밥 반찬으로 너무 좋아하는데 그게 또 생각이 나가지고 여러분들한테 공유를 또 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가을로 가볼게요. 가을 같은 경우에는 조금은 뭔가 황량한 느낌이 들긴 했어요. 그랬는데 또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좀 제가 인상 깊게 봤던 파트가 있어서 가을 무와 관련된 얘기가 있는 167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이거는 아마 들으시면서 진짜 맛있겠다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지배할 것 같은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을에 무 넣고 조리는 갈치조림이야말로 도무지 맛없게 만들기가 쉽지 않은 음식이다. 우선 가을 햅쌀을 씻어 밥부터 앉혀놓는다. 그리고 무를 갈치 몸통 두께보다 조금 두껍게 썰어 냄비 바닥에 깔고 갈치를 얹고 양념장을 뿌리고 물을 부어 보글보글 끓인다. 마지막으로 물을 나박나박 썰어 마늘 한 톨 눌러넣고 된장국을 끓이는데 이때 공짜로 얻어온 게다리를 넣으면 보통 보람찬 게 아니다. 드디어 온 집안에 맛있는 냄새가 진동한다. 나는 서둘러 밥상을 차린다. 같은 음식을 먹어도 사람마다 먹는 방식이 다르다. 어떤 사람은 고기 먹고 밥 먹고 상추 먹는 식으로 순차적으로 먹지만 나는 상추에 고기와 밥을 싸서 한 번에 먹는 걸 선호한다. 어떤 사람은 생선살을 발라 먹고 밥을 먹지만 나는 꼭 밥을 뜬 숟가락 위에 발라낸 생선살을 얹어 같이 먹는다. 나는 밥 한 숟가락에 조린무 한 점을 얹고 그 위에 갈치를 얹는다. 햅쌀밥과 가을무와 갈치 속살로 이뤄진 자그마한 3단 조각 케이크를 나는 한 입에 넣는다. 따로 먹는 것과 같이 먹는 건 전혀 다른 맛이다. 어떻게 이렇게 먹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른다. 밥과 무와 갈치가 어울려 이 끝없고 달고 다디단 가을의 무지개를, 마지막으로 게다리를 넣어 구수한 단맛이 도는 무 된장국을 한술 떠먹는다. 그러면 내 혀는 단풍잎처럼 겸허한 행복으로 물든다.
이제 뭐 이거는 진짜 리스펙합니다. 어떻게 이걸 이렇게 또 표현을 하셨을까요? 네. 근데 여러분도 진짜 공감할 건데 그 따끈하게 지은 햅쌀밥 있잖아요. 흰 쌀밥을 먼저 이렇게 싹 푼 다음에 그 졸여진 무 같은 경우에는 그 안에 짭짜름하면서도 달짝지근한 그 양념은 제대로 배고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젓가락으로 이제 잘라서 한 4분의 1 정도 자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거를 이제 밥 위에다 올리고 그다음에 갈치 속살을 바른 거 아주 흰 갈치 속살을 딱 올려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여기다 꼭 추가를 해야 될 게 그 밑에 양념 소스가 있잖아요. 그걸 또 살짝 떠가지고 그 위에다 뿌려주면은 이거는 그 위에 소스가 이제 또 쭉 내려오면서 먼저 갈치와 무를 적신 다음에 흰 밥에도 살짝 스며들죠. 그때 그걸 한 입을 딱 먹으면은 짜고 달고 담백하고 고소하고 이게 이제 한 번에 들어가는데 이제 밥알은 굉장히 쫄깃쫄깃하면서 생선살은 또 푸석푸석하고 그러면서 이제 무는 너무 부들부들해 가지고 그걸 이제 같이 씹었을 때 그 맛이 너무 맛있잖아요. 근데 이게 "내 혀는 단풍잎처럼 겸허한 행복으로 물든다." 이렇게 표현을 해 주시니까 이건 뭐 뿌뿌뿌 뭘 어떻게 리스펙을 해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진짜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가을에는 또 가을만의 또 그런 정취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걸 보면서 특히 이런 뭔가 따끈한 음식으로 맛있는 이제 한상을 먹을 수 있는 가을이 또 얼른 찾아왔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이제 겨울 파트로 한번 가 보겠습니다. 겨울도 좋은 게 너무 많았는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집밥과 관련된 얘기를 좀 해 볼게요. 집밥의 시대입니다. 집에서 해 먹는 게 집밥이라면 집집마다 그 집 부엌칼을 쥔 사람이 다른데 어떻게 그게 죄다 소박하면서 맛깔날 수 있단 말인가. 집밥이 무조건 맛있다고 확신하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임에는 분명하지만 옳지는 않다. 이렇게 시작을 하네요. 근데 저는 마찬가지로 이제 본인의 집밥, 특히 예전에 어머니가 해주셨던 얘기들과 그리고 이제 본인이 이제 나와서 살게 되면서 또 마찬가지로 자기만의 그런 방식으로 해먹는 집밥에 대한 얘기를 해줘서 너무 좋았는데 그 허영만 선생님께서 했던 그 말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세상에 맛있는 음식의 가짓수는 이 세상 어머니의 숫자와 같다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진짜 어머니가 해줬던 그 집밥 같은 경우에는 다들 너무너무 잊을 수 없는 맛있는 음식으로 좀 생각을 하죠. 저도 되게 좋아하는 저희 어머니만의 또 음식이 있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약간 매운 걸 먹어야지 좀 스트레스가 해소가 됐었는데 그래서 이제 어머니께서 고추장찌개를 많이 끓여 주셨었거든요. 근데 그 고추장찌개라고 하면은 이제 물에다가 고추장과 고춧가루를 풀고 거기다가 약간 두툼한 이제 돼지 목살이나 앞다리살을 이렇게 썰어 가지고 넉넉하게 넣죠. 그리고 양파와 마늘과 그다음에 감자 이렇게 썰어서 넣은 다음에 또 두부도 마찬가지로 좀 널찍널찍하게 썰어 가지고 풍덩풍덩 넣어 가지고 한참을 끓이면은 그 돼지고기에서 나온 이제 고소한 맛과 그다음에 양파와 파에서 나온 달큰한 맛 그리고 고추장 특유의 약간 매콤함 이게 어우러진 상태에서 한 번에 떠서 이제 펄펄 끓어야 되고 굉장히 뜨거운 상태에서 또 뜨거운 밥과 같이 이제 막 먹으면은 저는 땀이 쫙 나면서 이제 스트레스가 많이 풀려서 제가 어렸을 때 뭐 기말고사, 중간고사 이제 이런 거 보면은 꼭 끝나고 나서 한 번씩 해주셨고 아니면 제가 환절기에 뭐 감기를 앓거나 이제 이러면 그때도 한 번씩 만들어 주셨었는데 그게 아직까지도 제가 가장 너무나도 좋아했던 그런 집밥의 맛입니다. 저도 나중에 저만의 이제 부엌을 가지고선 요리를 한다면은 또 저만의 집밥을 해서 먹겠지만 마찬가지로 저희 어머니가 해주셨던 그 집밥들은 오래오래 기억에 남을 것 같아요.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이게
너무 재밌으니까 너무 잘 읽히니까 빨리빨리 읽혀져서 스스로 계속 '천천히 읽어야 돼. 멈춰야 돼.' 왜냐면 오래오래 이거를 읽어야 되기 때문에 멈춰야 돼 하는데 끝끝내는 진짜 뭐 하루에 한 계절씩 막 보고 막 그랬거든요. 너무 아쉬웠던 찰나에 마지막에 환절기라고 해 가지고 하나의 파트가 더 있길래 '아 이거는 작가님이 분명히 어떤 우리에게 하나의 선물로서 넣어 준 파트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 책에 대해서 관심이 생기셨다면은 한번 직접 읽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권여선 선생님의 음식 산문집 '오늘 뭐 먹지?'라는 이 책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사실 의식주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잖아요. 인간의 정말 필수적인 요소인데 그중에 이제 한 축을 담당하는 이제 먹는 것과 관련해서 제가 2번 연속 이렇게 시리즈로 좀 얘기를 해 봤는데 먹는다는 행위 자체는 단순히 내가 영양소를 보충을 해서 그냥 생계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것 이상의 가치 있는 활동인 것 같아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은 좋은 걸 먹고 맛있는 걸 먹고 그리고 스스로에게 쪼끔이라도 대접을 해 주려고 많은 분들이 노력을 하면서 요즘에 또 굉장히 그런 맛집이라든가 아니면 맛있는 음식에 대한 미식에 대한 열풍이 있는 게 아닐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이 책을 읽으시면서 우리 같이 먹는 행위에서 특히 과거에서 이제 비롯된 그런 여러 가지 추억들과 에피소드들을 한번 떠올려 보면은 단순히 음식을 먹는 것뿐만 아니라 옛 추억을 곱씹는 그런 맛도 있으니까 참 좋더라고요. 그럼 요렇게 권여선의 음식 산문집 '오늘 뭐 먹지?'까지 해 가지고 이렇게 8번째 준디와 함께하는 시간 채워 봤습니다. 시간이 많이 늦었는데 여러분들 좋은 밤 보내시고 저는 또 다음에는 또 다른 새로운 책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책 읽기 딱 좋은 밤 책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굿나잇.